최초의 의병 곽재우. 1552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곽재우. 10대 후반부터 문무를 함께 연마한 곽재우는 32세에 과거에 합격했지만 선조에게 불손한 내용의 답안이 있다 하여 합격이 취소되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사실 그 당시 지방 출신 양반들은 문과를 출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무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의병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고향에서 농사로 재산을 모으며 시간을 보내던 곽재우.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곧바로 4월 22일 고향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곽재우는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을 조직합니다. 이때 모인 숫자는 50명 정도였습니다. 무기 및 식량이 필요했던 곽재우는 급한 나머지 관청 창고 물자를 이용했습니다. 이 일로 지방관들은 곽재우를 반란을 일으킨 죄로 체포령을 내립니다. 이때 곽재우를 구해준 이가 바로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동인 김성일이었습니다. 김성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 명으로 경상도 지역의 관군과 의병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성일의 도움으로 곽재우는 오해에서 벗어나고 그 결과 다시 5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정암진으로 갑니다. 정암진 전투. 왜군 장수들 중 고바야카와 다카가게의 임무는 호남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바야카의 부하 중 안코쿠지는 이천의 군사를 이끌고 경남 함안에서 의령으로 이동하던 중 남강 정암진에 도착합니다. 안코쿠지는 나중에 웅치 전투를 이끈 장수이기도 합니다. 정암진에는 곽재우와 50여 명의 의병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안코쿠지는 강을 건너는 지점을 미리 지정해 편말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숨어 지켜본 곽재우는 밤에 몰래 편말을 뽑아 옮겨 늪지대를 향하게 만듭니다. 다음날 왜군이 편말만 믿고 가다가 늪지대에서 허우적거릴 때 일제히 화살을 퍼부어 왜군을 격파하고 후퇴하게 만듭니다. 50명이 2000명을 이긴 대승이었습니다. 곽재우는 이렇듯 소규모 병력으로 왜군을 괴롭히는 게릴라전에 강점을 보이며 남강과 낙동강에서 서쪽으로 진군하는 왜군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하고 강을 이용해 물자를 옮기려 했던 왜군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정암진 전투는 그냥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호남으로 가는 왜군을 막아 세우고 왜군의 물자 조달을 막아버린 중요한 전투인 것입니다. 이때 곽재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을 입은 장군, 청강 홍의장군, 줄여서 홍의장군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명성을 달리게 됩니다. 곽재우가 붉은 옷을 입은 이유는 아버지가 명나라에 갔을 때 사두었던 붉은 비단이 집에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옷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암진에서 패배한 고바야카와 다카가기는 호남으로 가기 위해 방향을 좀 더 위쪽인 금산으로 바꿉니다. 1차 진주성 전투와 곽재우. 곽재우는 왜군이 진주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진주성으로 달려갑니다. 김시민 장군의 지휘 아래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때 곽재우는 소수 의병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횃불을 밝혀 왜군들이 후방을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모왕의 난과 곽재우. 임진왜란 말미 명나라와 왜군이 강화협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곽재우는 갑자기 의병활동을 접고 고향으로 갑니다. 왜군과 협상한다는 소식이 곽재우를 화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곳곳에서 민심이 폭발하여 반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인 1596년 충청도에서 왕족 중 행실이 좋지 않았던 이몽학이 자신이 왕족임을 자랑하며 난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난이 진압되고 이몽학이 죽기 전에 자신이 의병장 곽재우, 김덕명, 홍기남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던 전라도 의병장 김덕명이 죽고 곽재우와 홍기남마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곽재우는 후에 이순신마저 고문을 당한 것을 알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화항산성 사수.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전 시골에서 지내던 곽재우는 더 이상 선조의 명을 거역할 명분이 없어 경상자도 방어사가 됩니다. 곽재우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고전한 것은 읍성 위주 방어 때문이라고 여기고 산성을 방어의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재란이 발생하자 곽재우는 화항산성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둘러 곡식을 추수하여 산성으로 옮기게 하고 방어태세에 들어갑니다. 이때 왜군 선봉장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바로 가토 기요마사였습니다. 두 명장의 대결만으로도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화항산성에 대한 기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왜군이 화항산성에 접근하자 병사가 적은 것처럼 속이고 길에 나무상자를 놓습니다. 왜군이 확인을 위해 뚜껑을 연 순간 안에 있던 벌들이 퍼져나와 당황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숨어있던 병사들이 화살로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상자를 만난 왜군들. 이번에도 벌이라 생각한 왜군은 그 상자를 불태웁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폭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연히 폭발하고 왜군은 또 피해를 입습니다. 가파른 산 위에 있는 화항산성을 점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가토는 군대를 돌려 전주로 가기 위해 육심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일로 가토 부대의 위쪽 경상도의 읍성들은 왜군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곽재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들. 배가 다니는 물속에 통나무를 박아서 배가 못 가도록 막아 왜군의 물자 수송을 힘들게 만듭니다. 붉은색 옷을 입힌 장수들을 여기저기에 배치해서 적들을 속여 혼란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적은 수로 왜적을 상대하는데 특화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왜란이 끝나고 곽재우는 조정의 정책을 비판한 상소를 올렸다가 선조로부터 영함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2년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와 밥 대신 솔잎을 먹는 기행을 시작합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 곽재우는 경남 의령 사람입니다. 의령에 가면 곽재우를 기리는 사당 충익사가 있고 충익사에는 충의각이라는 멋진 비각이 있습니다. 충의각 안에는 곽재우와 여러 의병들을 기록한 명판이 있습니다. 충의각은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상여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의병박물관이 있고 의병박물관 안에 곽재우 장군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보물 제671호로 지정,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진 전투가 벌어진 정암진에 가면 솥바위가 있습니다. 솥정자에 바위 암자, 그래서 정암진이라고 불렸고 이 바위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솥바위 근처에는 부자의 교훈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삼성, LG, 효성의 창업주가 이곳 출신들입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집권했을 때 영창대군이 위기에 몰리자 곽재우는 이에 상소를 올려 광해군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더 이상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창녕 망우당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곽재우가 죽을 때 남긴 유품은 옷 한 벌, 검은 고, 낚싯배가 전부였답니다.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킨 6월 1일은 지금도 의병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토록 절개 의리를 사모했건만 오늘에야 산속의 승려가 되었구나. 곡기를 끊어도 주림과 목마름이 없고 마음을 비우니 호흡이 절로 이루어지네.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